기업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야간에도 일하는 학부모를 위해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마련했습니다. 10년 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분이 영광스러운 초대 원장을 맡았습니다. 언론에서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기부, 봉사활동 등 지역 내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원장님. 그런 그녀가 맡게 된 어린이집에서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장마철이 되면 어김없이 창문에서 물이 샜다는 어린이집. 뉴스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윗부분에 얼룩이 보이실 거예요. 격지야 얼룩 보이시나요? 수면 원아들 있잖아요. 수면 원아들을 저희가 다 이부 자리를 이반 저반 옮겨가면서 재우고 했었죠. 어머님들은 사실 모르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했죠. 수면의 질을 방해되니까. 이걸 개선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원장님한테? 네. 한 번도 공사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22년 아이고. 해도 이 조리도구를 사용했었어요. 더군다나 여기 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이랑 달리 식당이랑 가스런이 약간은 일반 어린이집보다 프라이팬이라든가 아니면 조리 도구가 그만큼 사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주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개원 초기에는 부실한 아이들의 급식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는데요. 저희 식단에 나오는 그걸로 식사를 하시면 좋은데 요구사항이 많으세요. 오늘은 김치볶음밥, 뭐 라면 끓여라, 뭐 해라. 그래서 조리사님들이 바쁜데 조리사님도 좀 고생 많으세요? 엄청 많이 바쁘셨죠. 원장님이 반찬을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딸이 김치볶음 먹고 싶다고 했대요. 네. 그래 김치 볶아달라. 네? 뭐 김치 싸가겠다고? 제가 직접 들어다 드린 적도 있어요. 원장님이 무겁다고 못 드신대요. 네. 그래서 본인 주차장에서 차 뺄 테니까 선생님이 정원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본인이 원하는 식단을 따로 요구하는 일이 잦았다는 원장. 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도 다른 선생님들에게 주로 맡겼다고 합니다. 저렇게 손가락 갖다 반하는 원장님은 처음 봤어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애들 교실 들어서 애들 보지도 않고 애기들 지나갈 때 인사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 어린이집에서는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던 물건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흔들흔들을 타고 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없어졌죠, 여기. 흔들흔들가 없어진 거예요. 원장님 따님이 하시는 그 카페거든요. 사라진 그네와 같은 제품이 원장 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목격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얼마 후 그네는 다시 어린이집 옥상에서 발견됐는데요. 여기가 2층 어린이집 2층이에요. 바로 창고 앞에 이렇게 비닐에 쌓여서 흔들그네가 어떤 흔들그네가 생겼어요. 이렇게 사고 정리를 했을 때도 흔들그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2층 여기 창고 앞에 이렇게 사다 놓으셨나 봐요. 원장은 이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산 흔들 그네를 보고 마음에 든 딸이 따라서 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네 말고도 사라진 행사 물품이 많았고 똑같은 제품들이 원장 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조선회의 할 때 그 원장 따님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자라던가 그 커피라든가 이런 음료 이런 거 그거를 배달을 딸이 한 거예요. 거리는 멀어요. 30분이 넘게 걸려요. 미지근한 피자 먹는 거고 커피도 얼음이 많이 녹아있는 그런 커피를 마시는 거겠죠. 제작진이 입수한 21년도 어린이집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3개월 만에 원장 딸의 카페에서 약 38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원장의 최측근 교사가 앞장서서 돈을 걷었다고 합니다. 모든 교사들이 다 내는데 나만 안 내면 또 혹시 내가 괴롭힘을 당할까? 이런 마음에 안 낼 수가 없었어요. 교사들은 생일뿐 아니라 각종 명절에도 원장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내야 했습니다.
원장이 받은 선물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1년 지금 여기 황금 열쇠인가요? 이거는 무슨 어떤 물건들이죠? 황금 열쇠는 원장님이 비염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중간 받으다가 원장님 치료 잘 받으시고 병원 잘 다녀오시라고 돈을 교사들한테 거둔 거죠. 걷어서 황금 열쇠를 원장님한테 드리게 된 거예요. 명절이면 육체적 고통도 가중되었습니다. 만두를 아이들 재워놓고 빚으라고 예? 3,000개 정도 빚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4시 반까지 만두를 빚었어요. 하루에 몇 개 만들었을 거예요. 교사 3명이서 100개 가까이. 그 다음날 제가 빚었네요. 나머지 안 된 거를 이진 기억이랑 층에서 했잖아요. 지워야 기억나요. 원장님이랑 선생님이 만두랑 전이랑 해갖고 포장을 해서 그쵸. 받지는 않으셨네요. 정말 선생님들만 고생하신 거예요. 차곡차곡 쌓인 원장의 갑질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작년 초부터 어린이집 문제점을 꾸준히 취재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요게 지금 보시면 그 어린이집에 대한 이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세요. 통상적으로 20만 원, 30만 원대가 좀 많더라고요. 그럼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쓰신 걸까요? 아니면 아니요, 하루에 수차례.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원장의 집으로 배송된 물품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지출 내역에 형사가 확인하면서 보니까 다 60만 원짜리 깜짝 놀라서 60만 원짜리 드라이기가 있길래 어린이집에서 다이형 드라이기가 왜 필요해? 선생님들한테 뭐 레깅스를 사줬다. 백화점에서 뭐 24만 원짜리 스카프를 줬다. 24만 원짜리 그런 스카프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24시 3교대로 근무하는 부모들을 위해 운영되는 어린이집. 새벽 보육에는 지원금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야간 빼고 보냈었는데 그게 다르죠. 아무래도 오전 아침에 보낼 때랑 오후 보낼 때랑 금액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안 보낸 날인데도 보낸 걸로 체크가 돼 있고 그 정산하려고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확신을 가졌죠. 이거 원장 100% 이거 돈 가지고도 장난치고 있구나. 2022년 7월인데 21년 거 아이들 출결을 다 갈아엎는 거죠. 구청에서 감사가 나오니까 다시 조작을 하고 다시 또 하고. 저분은 누구세요? 원장. 아침마다 이렇게 파쇄 문서가 50리터씩 몇 봉지씩 나왔었어요. 원장은 파쇄된 종이 쓰레기가 어린이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지난 3년치 어린이집의 회계 문서입니다. 감사 결과 원장의 보조금 유용이 밝혀졌습니다. 원장에게 주어진 어린이집 위탁이 해지됐습니다. 어린이집을 맡을 새로운 원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이제 부당하다고 이제 불복하신 거죠. 행정심판을 거신 거예요. 행정심판에서도 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하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이 인용되어 현재까지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통제는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회의할 때마다 이제 단골 멘트가 선생님들 녹음하지 마세요. 핸드폰 다 끄세요. 바구니 갖다가 쫙 돌리면서 휴대폰 다 담게끔 그렇게 지시를 내리세요.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 아이들은 놀다 말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소리를 지르시니까 아이를 이제 하원하러 갔는데 갑자기 안에서 원장님 목소리가 이제 선생님께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솔직히 놀랐어요. 원장의 문제를 학부모들도 알고 있지만 대체해줄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원장이 안 바뀌는 이상 여기는 똑같을 거란 생각에 떠났습니다. 원아들이 다 나가고 정 맡길 데가 없는 애들만 남아있어요, 지금.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내고 있죠, 다들. 저희가 한 5번째 정도 관련 기사가 보도가 됐을 때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오셨었어요. 이제 관련 보도가 더 이상 안 났으면 좋겠다. 원장님께서 하얀 봉투를 저한테 이렇게 쓱 내미시더라고요.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넣으세요. 거절을 했죠. 지금 한 번 더 꺼내시면 나 바로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다. 지난 10월 18일 아침 제작진은 원장을 만나러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어도 원장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원장의 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취재 중 확보하게 된 어린이집 출퇴근 기록부. 제작진이 방문한 날짜는 1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도 9월 초에 매달 연장된 건 항상 이렇게 일이 다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토요일에 그렇게 나온 적 없고 그 9시간 근무한 적 없어요. 많아야 2-3시간. 주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일요일은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장은 월급 외에도 휴일 근무수당, 24시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받습니다. 원장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 돼서야 발견된 원장의 차량. 안 계신데 이렇게 막 오시면 안 돼요. 차 있으신데 뭐 왜 안 계세요? 네. 아, 근데 사실이 아닌 근거의 내용이 올라와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막 방송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니요, 그래서 지금 명함 드리고 선생님한테 연락 드려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원장 선생님 아니잖아요. 원장 위원장님. 아니 원장 선생님 만나는데 무슨 운영이? 제가 뭐 얘기해요? 어린이집의 요청으로 바깥에서 대기한 제작진.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원장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아마 아니요, 제가 신고한 건 아니고요. 선생님 MBC에서 취재하러 왔. 맞습니다.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 안 가시고 하니까 신고해서 아니요, 아까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누가 원장님? 그냥 지금 오늘 안 보고 싶다고. 무슨 나오는 확실한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다 제 문자 남겨놨으니까 연락을 그럼 편한 오늘 안으로 좀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드리라고 할 테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봤어도 어차피 이거 만약에 밝혀내려면 바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원장이 조사받고 있는 혐의 중엔 더 큰 범죄 혐의가 있었습니다. 확보한 자료들 가지고 이제 의혹들에 대해서 아니 이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렇게 다 여쭤봤는데 그때도 다 저한테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거 원감이 한 겁니다. 모든 일이 인해서 파생된 거다. 나는 사인한 게 없다. 모든 일은 한 거다. 오래전부터 원장과 함께 일해왔다는 원감 선생님. 최측근이었다고 합니다. 원장님을 이렇게 끼고 계셨어요. 쇼핑을 하거나 대외적으로 제 업무를 보러 나가실 때도 그렇고 항상 원장님 말씀도 거역을 못하는 그런 아주 착한 그런 분이셨어요. 사실하기 강하게 딱 적합한 인물이에요. 그 신문에 한번 이제 원장님 그 비리 뭐 이런 걸로 한번 올라오고 난 뒤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혼나기 시작을 했는데 울어가면서 이렇게 막 울어갖고 막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머리가 막 손발이 되어 있고 이랬는데 머리채를 잡혔으리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아유 참. 증언들은 그래요. 그분이 이제 그 책임을 전가하시고 이 보조금 반환 청구 들어온 거는 당신 책임이니 당신이 다 이제 변상을 해야 된다. 원장이 원감에게 폭언을 퍼붓는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저런 말까지요? 아니, 진짜 아유. 원감이 아무 말도 못하네요. 뭔가 주눅된 느낌인데요. 원장의 죄를 뒤집어쓰기 시작한 원감은 감금되다시피 했고 부당 수령한 보조금 1억 6천만 원도 사비로 반납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차를 세워놨으면 중간에 한번 뭐 감자탕을 사오라고 원장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감시자 선생님 한 명을 붙여서 그랬는데 얼마나 차를 오래 세워놨으면은 이 선생님 차가 시동이 안 걸려. 원감은 올해 초 간신히 탈출에 성공해 곧바로 원장을 감금, 폭행, 금품갈취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원장이 연락을 기다린 지 4일째.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원장 선생님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원장님 오늘 출근 안 하셨는데요. 일주일 가까이 연락을 피하던 원장. 방송이 임박해 급하게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원감을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원감이 자신을 고소한 것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